그렇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야, 나한테. 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요, 뭐. 그런 거야? 근데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오? 뭐요? 내가 왜 이러는 것도 모른단 말이오? 이런 사람이 남자가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보시오!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 여보시오, 귀 떨어지겠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과하시오, 그래? 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TV 정인아입니다. 제가 또 오늘 우리 또 기업인을 인터뷰하다에 이 코너에 또 우리 정말 여러분들 다 알아보시겠죠. 우리 또 염동연 총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 총장님,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다가 뭐 은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치를 하다 은퇴한 예, 사람이라고요? 정치는 소위 그 민주당 쪽에 네.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네.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쭉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네. 나름대로 앞장섰다고 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좀 쑥스럽네요. 내 얘기 아닙니다. 유튜브는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하는 것이거든요. 넓어가지고 자랑해서 뭐합니까? 네, 아니 정말 역사에 살아있는 이런 증인이신데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정말 그 말하자면 인간 염동연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걸어온 이런 또 역사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고 싶어서 오늘 또 총장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총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나오게. 그 염동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뭐 해방 이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정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서 대학, 군대, 네. 제대도까지 들은 이야기는 북진통일이고 북진통일, 몰아내자 공산당, 네. 김일성을 때려잡자. 네. 이런 교육에서 살았잖아요. 완전 세뇌돼 있었지 이제 그 당시에. 네. 그런데 71년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그 민주당 후보가 네. 장춘당 공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네. 그때 몰라요. 뭐 전국에서 모여서 한 100만 명쯤 된다고 네. 그때 언론에도 나왔죠. 네. 그런데 그 김대중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3단계 통일론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평화교류예요. 평화교류. 아니 내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내가. 그렇죠. 놀래지. 야 이거 뭐 반공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저놈들 말이야. 네. 때려잡아야 한다는 그런 교육만 받다가 대통령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 진짜 놀랐어요 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25 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요. 피차에. 예? 그 내가 뭐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에 의하면 350만 명이 죽고 다쳤다는 거야.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거의 뭐 몰살 수준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네.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와 남북의 문제고 그렇죠. 중국과 무슨 뭐 네. 미국의 문제가 아니래요. 네.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충격을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좀 하다가 네. 5.18 광주 항쟁도 내가 경험을 했고 네. 뭐 이러면서 자연스레 또 김대중 그 내가 나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셨던 네. 김대중 그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총장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반공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정치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게 쉽지도 않았고 또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이런 또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국회의원도 지내셨잖아요. 예. 네, 국회의원을 하실 때 현직에 계실 때 이것만은 내가 좀 꼭 실현해보고 싶었는데 좀 못해서 아쉬운 게 좀 있을까요? 있죠. 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우리 민족사적인 이야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는 상당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내가 뭐 회고해 보면 많은 국민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상당히 웨이트가 나가는 정치인이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김대중 햇볕 정책이 네. 실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제대로 친척이 안 되고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그 제 책을 보고 네. 나를 교섭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직무를 본 첫날에 네. 국회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뭐냐면 소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쪽에 네. 엄청난 돈을 주고 뭐 개성 또 금강산 네. 등등 사업권을 따냈는데 네. 이것에 대한 그 의혹을 캐자. 그래 특검을 하자. 네. 이렇게 특검 안이 수용이 됩니다. 네. 노무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날 네. 취임하고 첫날 국정을 보는 첫날 국회에서 그런 일이 났단 말이죠. 그냥 국민들한테 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네. 취임한 첫날부터 싸움부터 하자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2주 내에 이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한테는 나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점심을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아주 뭐 이거 신문에 크게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나하고 이제 이강철 나중에 수석이 됩니다만은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첫날 외부 인사하고 처음 먹은 아침 식사는 가족들하고 했고 처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죠 그것이. 근데 그 자리에서 하신 이야기가 난 거부권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렇지. 네. 특검 못하겠다. 그런데 곰곰이 이제 뭐 청와대 참모들도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겠죠. 의견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국회하고 이제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취임하자마자 그건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한다. 이것은 남북 관계가 네. 지금까지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잘 진행되는 것이 실종 내지 위기에 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무현과 김정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불과 몇 개월 놔두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그 속도를 낼 수 있었었는데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좀 안 좋게 됐었군요. 안 좋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화가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네. 뭐 좀 그 북쪽에 네. 좀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내가 또 구속이 됩니다. 그러셨어요?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됐고 구치소에서 내가 뭐 상당히 뭐 있었죠. 한 4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타이밍을 놓쳤고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내가 뭔가 북쪽과 대화를 뭐 이해시키고 어쩔 수 없는 뭐 소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됐으니 양해하고 좀 꼬인 문제를 좀 풀자라고 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제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 대화로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신 거에 대한 후회가 좀 있으시다,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을 이제 방문하신 경험이 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개성 네. 공단 준공식인가? 네. 남쪽의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네. 초대를 받았어요. 북쪽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환대를 해주셨고 식사를 하는데 네. 소주가 나왔어요. 소주가. 소주, 평양 소주. 평양 소주지 무슨 소주 나오는데 송악산 소주가 나왔나? 네. 소주 라벨에다가 뭐 써져 있는 게 주체 93년 그거 써 있더라고. 아, 예, 있죠. 네. 2004년 이야기입니다. 네. 놀라셨겠네. 주체가 뭔가. 주체 93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옆에 앉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체 93년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원수님의 탄신 93년째 만든 소주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금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금년? 내가 무시 나도 모르게 남쪽에 흔히 쓰는 용어인데 가만히 있어. 김일성이 이 양반이 지금 살아있으면 100살 안 됐나? 100살 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렇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야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요 뭐. 그런 거야? 근데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오? 뭐요? 내가 왜 이러는 것도 모른단 말이오? 이런 사람이 남쪽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보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보시오 귀 떨어지겠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하시오 그래? 또? 아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일성이 이 양반이라는 단어가 좀 고깝게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김일성 이 양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요? 뭐래? 정말 이럴게요? 모른단 말이야? 또 그래. 그거 다시 이제 내가 이제 되뇌인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시오. 나도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열받더라고 내가 이제. 여보시오. 남쪽에서는 대통령을 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어떤 야당 의원이 공업용 미싱으로 이불 박아버린다까지 이야기했어.